아시안게임 유치가 좌절된 충청권 4개 시도가 이번에는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공동 개최하자며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도담 삼봉과 고수동굴 같은 단양의 지질 명소 12곳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콩 재배 농민들이 유해 조수를 쫓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이른바 철갑콩 농법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아시안게임 유치에 실패한 충청북도가 다시 한번 국제스포츠대회 유치에 나섭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힘을 모아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공동 유치하기로 했는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공동 유치를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는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이 주관하고 150여 나라에서 15,000명이 넘는 세계 대학생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룹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지난 2003년 대구, 2015년에는 광주에서 열린 적이 있습니다. 충청권에 유치하면 경제 효과는 물론 지역 스포츠 발전과 인프라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모처럼 우리 충청권에 처음으로 국제대회가 한번 유치되는 그런 영광을 우리 모두 누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국제대회 유치에 공을 들여온 충청북도는 그동안 몇 차례 고배를 마셨습니다. 2년 전에 202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 유치를 검토했지만 충남과 대전이 재정 부담 등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무산됐고 지난해 새로 추진한 2030년 아시안게임도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와 의견 조율에 실패하면서 유치 의향서조차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번에도 주관 지자체를 맡아 유치계획 수립과 내년 말 예정된 대회 개최지 결정까지 주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하여간 물리적 시간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그 일정을 맞출 수 있고 사실상 세 번째 대규모 국제 스포츠 대회 유치에 나선 충청북도. 앞으로 충청권 의견 조율부터 정부, 국제 스포츠 연맹 설득까지 만만치 않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대표적인 석회암지대인 단양군 일대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선정됐습니다. 국가지질공원위원회는 서면평가와 현장 실사를 거쳐 오늘 단양군 전 지역에 걸쳐 있는 도담삼봉과 사이남, 고수동굴 등 12개 지질명소를 국가지질공원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충청북도와 단양군은 이 지역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타당성 연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전국 교회에 내려진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에 따라 도내 교회와 성당도 소모임이 금지됐습니다. 도 방역당국은 오늘 저녁 6시부터 도내 교회와 성당 2,075곳에서 정규 예배를 제외한 소모임 활동과 단체 식사를 금지했습니다. 또 예배 시간 찬송 자제와 큰 소리로 기도를 하거나 말하는 행위도 금지했으며 이 같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해마다 콩 파종 시기만 되면 농민들은 새들과 한바탕 전쟁을 치릅니다. 심어놓은 콩과 싹을 엉망으로 만들기 때문인데 종자콩에 나쁜 향을 입혀 새를 쫓는 농법이 농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손꼽히는 콩 주산지인 괴산에서 10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황영호 씨. 해마다 파종 시기만 되면 밭에 온 새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비둘기나 꿩, 까치 등이 애써 심은 콩을 쪼아 먹거나 싹을 잘라놔 농사를 망치기 일쑤였습니다. 안 날아가요, 쫓아도. 이 암만 소리를 지르고 뭐 하다못해 빵빵대는 거 해놔도 처음에만 듣는 것 같지 조금 있으면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일부러 맨날 지키고 따라다니면 쫓을 수도 없고. 다른 밭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미 한바탕 새들의 만찬이 벌어져 성한 것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곳곳에 새가 남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새가 돌아다니면서
콩순을 이렇게 따서 콩에 피해를 입힌 거예요. 콩을 아예 자라지 못하게 하니까 이제 수량 감소가 엄청나게 유발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된 철분 코팅 기술. 종작 콩에 접착제 역할을 하는 조류기 피제를 부은 뒤 그 위에 철분과 소석고를 일정 비율로 입힙니다. 몇 분간 말리자 두터운 철갑 콩이 완성됩니다. 철분 코팅이 되고 여기에 이제 기피제가 같이 들어가면서 새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후각을 좀 막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전국 9개 지역에서 시범 재배를 해봤더니 종자에서 싹이 나는 비율, 즉 임모율이 괴산에서만 95%를 기록해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철분막이 생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그만큼 새 피해도 줄어든 겁니다. 티람 수화제를 조류 피해 경감용으로 사용되는 농약이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성이 없고요. 작물이 성장하면서 코팅했던 것들은 자연스럽게 다 없어지거든요. 유해성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북 유일의 시범 재배 지역인 괴산군은 자체 사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다른 지자체에도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 땅콩이나 녹두 등 다른 콩류 작물에도 응용이 가능한 철분 코팅 기술은 농촌진흥청 농사로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기영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지역 축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보령 머드 축제를 집에서 즐기는 축제로 한산 모시 축제를 나홀로 여행 프로그램으로 판을 바꿨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마다 국내외에서 180만 명이 찾는 보령 머드 축제. 어느 축제보다도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많아 코로나19 여파 속에 정상 개최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대한민국 대표 관광축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축제재단은 고심을 거듭한 끝에 사상 최초의 온라인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소형 머드 풀장과 머드 파우더, 컬러 머드 등으로 구성된 머드 체험 키트를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해 집에서 가족끼리 즐기도록 했습니다. 체험 영상을 공모하고 온라인 라이브 채널로 체험 콘텐츠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또 지난 20여 년간 머드 축제 참여 사진과 영상을 공모하고 증강현실 AR 콘텐츠를 인터넷 포털 앱과 공유해 2억 명 이상의 세계인들과 축제 특유의 흥미를 나눌 계획입니다. 또 릴레이 머드버킷 챌린지 등을 진행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면 머드빅 콘서트와 해양 불꽃쇼 등 축하 이벤트도 펼칩니다.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결국은 또 내년, 내후년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보령 머드 축제를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모시와 소곡주의 고장 서천군은 한산 모시 축제 대신 한산면 전체 25제곱킬로미터를 무대로 만들어 나홀로 서천 여행을 마련합니다. 한산 속으로 전용 홈페이지에서 체험 북을 내려받아 한산 소곡주 제조 비법이나 한산 세무시옷에 얽힌 비밀을 퀴즈로 푸는 미션을 완성하면 경품을 지급합니다. 한산면의 역사와 이야기들을 게임 형태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관광객들이 한산면의 각 명소를 경험해서 이제 유기적으로 관광 코스를 즐길 수 있게끔.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지역 축제도 끝없는 변신을 통해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충주시 소속 공무직 직원이 상하수도 요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충주시는 체납 업무를 맡았던 공무직 직원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주민 20여 명에게 수금한 2천만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요금 체납액을 정리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인터넷 상거래 업체인 쿠팡이 음성의 물류센터를 신설합니다.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는 음성 금왕 테크노밸리에 1,000억 원을 투자해 자가 물류센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쿠팡은 지역 자재 구매와 지역민 우선 채용을 통해 500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도와 음성군은 행정 지원으로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충주 첨단산업단지 내 주식회사 한국판비오가 오늘 10월부터 공장 증설을 시작합니다. 한국판비오는 오늘 충주시와 협약을 맺고 첨단산업단지 내 공장 유휴 부지에 155억 원을 투자해
연면적 3,000제곱미터 규모의 생산시설을 오는 2022년까지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판비오는 99년 설립된 제약사로 항암제와 면역치료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외식업계가 최저임금 인상 반대 행렬에 가세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도지회 지원 50여 명은 오늘 청주시 사창동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앞에서 캠페인을 갖고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는 올해보다 9.8%가 인상된 9,430원을, 경영계는 1% 삭감된 8,500원을 요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돌연 숨진 채 발견되면서 오늘 오전 예정됐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충청권 시도 예산정책협회도 연기됐습니다. 충청북도는 국회에서 이시종 도지사와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해 도정 핵심 현안 예산 확보 등을 건의할 예정이었던 예산정책협회가 민주당 측의 요청으로 오는 22일로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제천 음악영화 제작 지원 프로젝트 본선 진출작 8편을 공개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한국 음악영화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둬 장편영화 2편, 단편영화 3편, 다큐멘터리 3편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본선에서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1억 원의 지원금과 후반 작업을 현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16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 영화제로 전환해 다음 달 13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충주 지역 폐광을 활용한 관광 명소화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충주시에 따르면 폐광 갱도 800m를 광산 체험장으로 개방해 명소화시킨 목벌 화록동굴에 올 상반기에만 2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